이 업장을 알기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인생의 병이에요. 인생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병들었다 이겁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딘가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이 생긴 상태, 이거를 병이라 그래요.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괴롭게 살아가요. 그럼 몸이 병이 든 거죠. 마음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요. 그럼 마음의 병이 든 거죠. 정신병이라 그러죠. 정신병도 없어. 몸에도 병이 없어. 그런데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업장인 거예요. 인생의 병인 거죠. 인생의 병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거꾸로 인생도 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고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정신병도 신이 들린 걸로 취급하다가 요즘은 이제 정신병인 줄 알고 정신과에서 고치죠. 요즘은 여전히 인생의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또 신들렸다 그래, 자기들이. 그쵸? 그런데 신들린 사람이 왜 굿하고 천도지하고 별짓 다 해도 안 없어지는데 인생의 병을 치료하면 다 깔끔하게 좋아지냐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것도 하나의 의학으로, 그죠? 정신병도 프로이드가 나오면서부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프로이드가 차서 고치고 시작하면서 그런 것처럼 인생의 병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학으로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이겠지요.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니까는 업장을 소멸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업장이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요. 하다못해 그 국어 사전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업장 그러면은 전생에 지은 악업을 받느라고 받는 괴로움, 뭐 장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업장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업장 소멸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업장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무속적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리고 이 업장을 소멸하는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선 우리가 먼저 업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죠.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옛날에 경승을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경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경찰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 업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이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저 경찰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웃어. 내가 보고 맞아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업 그러면 다 자기 직업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업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전생에 지은 죄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은 인도말 요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다 이런 소리니까는 보자면은 뭐 행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짓이죠, 짓. 카르마예요. 그러니까는 직업은 뭐죠? 전문적으로 하는 짓. 그쵸? 전문적으로 하는 짓이 바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르마가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 그러면 업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세상에 업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업을 없앤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업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업을 셋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삼업이니까는 처음에 신구의 신업, 그리고 구업, 그리고 의업, 이렇게 세 개를 말하죠. 신구의, 신이라고 하는 게 몸이죠. 그러니까 몸을 하는 짓 이런 소리입니다. 구업은 입으로 하는 짓,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짓. 자, 마음으로 하는 짓은 생각이에요. 입으로는 우리가 뭘 하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몸으로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바로 업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가응보 이런 말을 하죠. 이 뭐냐면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다 받는다 이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사는 환경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니까는 자기 환경을 바꾸려면 신한테 빌어야 되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사는 환경은 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처한 나의 환경은 내 말과 행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팔자 사납게 산다면은 내가 팔자 사나운 말하고 행동한 결과고,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한다면은 사업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한 결과고, 모든 것은 다 내 말과 행동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업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리켜서 삼장이다 그래요. 삼장. 첫 번째가 번뇌장, 이거는 번뇌로 생긴 장애예요. 두 번째는 보장이에요. 보장. 이 보장이 바로 업보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업장이 아니라 보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업장이에요. 우리가 업장 그러면은 전생에 지은 악업을 받느라고 겪는 장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장이라 이겁니다. 이 업장과 보장을 서로 혼동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쓰고 이제까지 써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랬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 신분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비가 양반이 될 수 없었고, 그제?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뭐 양반은 잘못하면은 노비나 상놈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긴 장애, 그제? 그리고 그러면은 업장이 없어지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러기가 힘들었어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모, 그런 환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생겨난 장애가 업장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부모,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 업장이고 보장이고 뭐 이랬던 거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내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업종 소멸 프로그램이 있어도 구제 못했다고. 지금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다 그겁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왜 오셨느냐 하면은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잘 안 된다 이거야. 힘들게 산대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신기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따 내가 신기가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띠려고 천도제도 하고 지금 절에 들어가 사신대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 신기가 있어서 절에 들어가 살아야 자식한테 괜찮다. 그래서 절에 들어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손주도 병이 생기고 아들은 고생하고 이게 이제 걱정이라.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는 진짜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천도제라고 하는 거 진짜 신을 띄워준다고 하면 굿이 진짜 그런 걸 해준다고 하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아주 그 어머니가 싫은 거야. 어릴 때부터 뻑하면 맨날 신기 띈답시고 자꾸 그러고 애들도 팽개치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그 리더십이 강하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여장부 같은 타입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 태어난 환경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집안이 괜찮은 애들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또 공부도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이 나보다 못난 애들은 다 내 부하 삼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리더하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집안이나 여러 가지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는 거야. 뒤에서 쑥덕 거려가지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매장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그 리더십, 남을 꺾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한 거죠. 그 업보야. 그래서 그 업보라 그랬더니, 그리고 테마도 그런 거 드렸더니, 아예 그냥 진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려고. 직장도 없던 분이 갑자기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걸 나간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그것만 딱 봐도 거의 정확하게 만든 거거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만 하면은 말이 시작됐다가 결론은 내가 신기가 있어요. 이 소리로 끝나. 그러던 분이 그걸 딱 진단을 받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그 소리가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는 자꾸 그런 식으로 신이나 뭐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업장이 있대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의 업장은 또 업장 덕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 케이스가 그렇죠. 저 불자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뭐였었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남들한테 돈을 떠주면 꼭 떼어먹혀요. 평생 그놈의 그쵸? 남들은 어렵다 해서 도와주고 나서 나는 그걸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요. 이러고 살기 쉽지 않은데 다 늙어서도 내가 이렇게 찌들며 살아요.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딱 진단에 들어갔더니 언제 돈 꿔줘서 마음 줘놓고서 이렇게 나와 답변이 돈을 꿔준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마음을 줬대.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진짜 돈을 필요하다니까 돈을 꿔준 거거든. 그러고서 이제 잘난 소리도 잘 못해. 혼자 끙끙 소가리 하는 거지. 그런 업장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잘 받았죠. 선업을 지은 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 덕분에 아이들이 다 잘 된 거래. 그래서 아이들은 잘 돼가지고 잘 사는데 엄마는 항상 지옥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데리고 여행 다니고 어쩌고 남들 같으면은 막 행복해 할 판에 그게 아니라 정작 본인은 지옥이야. 항상 지옥이 항상 따라다녀. 그냥 환경은 좋아져도 이게 업장이지. 그래서 이제 치유의 방향은 그쵸? 그 잘된 아이들의 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치유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